영어 문장은 대개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주어를 한눈에 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독해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는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이고요. 또는 대명사인데요. 이렇게 한 단어 또는 몇 단어로 이루어진 주어는 한눈에 들어오지만 명사의 앞뒤에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거나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명사구 주어 또는 문장의 형태인 명사절 주어가 사용되면 주어를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명사구 주어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또는 대명사 이외에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나 ing와 같은 명사구 주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석은요. 하는 것, 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얘는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고 뒤에 동사는 단수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단수형이라는 것은 비동사의 경우 is, was, 일반 동사의 경우 s나 es가 붙어 있는 형태를 말하죠. 자, 이렇게 명사구 주어를 한눈에 알아보고 해석할 수 있으려면 그 형태부터 학습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투부정사나 ing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동사는 필요하면 뒤에다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를 붙이는 거 알고 계시죠? 얘도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뒤에다가 필요한 말을 붙이고요. 또 필요하면 앞에다도 이렇게 필요한 말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부정을 하기 위해서 not, 강하게는 never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의문사랑도 치네요. what to, when to, how to 이렇게요. 그리고 투부정사에 표현된 여기에 동작의 주체를 이 동작을 누가 행하는 건지 앞에다 별도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하는데 투부정사의 경우는요. for나 of 다음에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A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자, 이 덩어리들을 한 번에 알아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ng도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뒤에다 필요한 말을 붙입니다. 목적어 뭐 수식어요. 앞에다가 역시나 부정을 하기 위한 not, 의미상의 주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ing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원칙은 소유격인데요. 목적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덩어리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하는 것으로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걸 어디까지 묶어야 될까요? 그렇죠. 얘가 주어로 사용됐으니까 바로 동사 앞에까지 묶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단수 동사 앞에까지 묶어주면 주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to express feelings.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이용한 건데요. 만약에 to를 빼보세요. 감정을 표현하다는 좋다. 바보 같죠? 그쵸? 감정을 표현해라는 좋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사화 시켜주기 위해서 to를 붙여준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is good. 좋습니다. 뭐에 좋은데 좀 애매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뒤에다 전치사구를 붙여서 형용사의 의미를 구체화 시켜준 거예요. For your mental health. 당신의 정신 건강이에요. 자, 주어가 이만큼인데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뚱뚱한 주어는 영어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로 보내고요. 앞에다 이렇게 it라는 형식상의 주어, 가주어를 써놓고 뚱뚱 주어는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뒤에서 가주어는 따로 학습을 합니다. 자, 54번 예문입니다. cramming, 벼락치기 공부하는 건데요. 왜요? For an important exam, 뭔가 목적을 나타내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거기까지 다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은요.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 중요한 시험을 대비해서 It's never a good idea.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추가 예문들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묶어주세요. 또는요 밑줄 치세요. 박스 치세요. 주어를 찾아서요. 잠깐 화면 멈추고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해석도 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해볼게요. 쌤은요 우선요 준동사 구에 이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에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conquer 무엇을 정복하는 거냐면 fear를 왜 분석을 하냐면 분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나중엔 분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눈으로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우선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55번의 주어는 그렇죠. To conquer fear. 정복하는 것, 뭐를? 두려움을.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is입니다. 뭐입니다?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노란 박스도 하나의 의미 덩어리죠.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 역할을 하는 의미 덩어리입니다. 56번입니다. 주어 찾았나요? 그렇죠. To climb steep hills. 뭐 하는 것? 오르는 것. 뭐를? 가파른 언덕을. 필요한 말 목적을 붙이면서 의미 덩어리가 길어진 겁니다.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습니다?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단수 취급했습니다. s를 붙여줘야만 합니다. 뭐를? a slow pace. 느린 속도를. 언제? at first. 처음에는 이거죠. 주어였고 동사고 목적어고 수식어입니다. M은 modifier. 권두부록을 보시면 있습니다. 수식어의 약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뚱뚱 주어들을 싫어한다고 했죠? 누굴 쓴다고요? 가주어를 쓰고 잘 뒤로 이동합니다. 57번 찾았나요? 좋습니다. 어디까지죠? 그렇죠. 여기까지죠. Trying to see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try는요. 뒤에다가 이렇게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ing를 쓸 수도 있는데 의미차가 있어요. try to는 하려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거죠. 자, 그러면 trying to see 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거죠. 뭐를? 자, 선생님 그냥 다 이거를 동사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적어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trying to see까지 동사의 의미 덩어리로 보자고요. ing 의미 덩어리로 보자고요. 뭐를 보려고 하는 거, 그 뒤가 다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point of view, 관점, point of view, viewpoint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요. 관점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is a good rule, 뭡니다. 좋은 원리 원칙입니다. 어디에서요? in life, 인생에서요. 이거죠. 또는 뭐 a good rule,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네요. 자, 58번입니다. 자,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수일치라는 것은 주어가 단수면 동사를 단수로,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써주는 걸 말하죠. 자, 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만큼이 주어죠. 그런데 바로 앞에 names가 주어로 착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a로 쓰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명사구 주어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입니다. 단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is입니다. 기억을 하는 것, 사람들의 이름을 뭐다? The first step towards relationship building.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에 있어서예요? towards는 어디 쪽으로 향하는 인 거잖아. 관계 형성을 향한 이거죠. 관계 형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59번이요. 자, 얘는 부정을 하기 위해서 앞에 부정어 not을 붙였네요. 자, 여기까지죠. Not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is a common cause of dark circles under the eyes. 이거죠. 선생님이 따로 이거 지금 분석기호 안 썼는데 같은 색깔은 같은 문장 성분인 거 아시겠죠?
그쵸? 이 노란색 의미 덩어리는 지금 주격보로 사용됐죠. 해석을 먼저 한다면 좀 기네요. 흔한 원인입니다. 뭐에? 다크서클의 어디 있는?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의 원인입니다. 이게 길어진 이유는요. 이렇게 된 겁니다. 명사 밑으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자, 원인 그 밑에요. of dark circle이란 전치사구의 수식어가 붙었죠. 그런데 또 그 안에 명사에 다시 누가 붙은 거요? 전치사구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은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길어진 거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덩어리로요. 알겠죠? 자, 앞에서 얘기했었죠. 투부정사가 주어로 사용될 때는 가짜 주어를 거의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ing는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케이? 이 투는 뭐냐면요. 뒤를 보라는 신호인 겁니다. 자, 진짜 의미가 있는 주어가 뒤에 있어요. 빨리 보세요. 이겁니다. 오케이? 자세한 건 뒤에 가주어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2 진행합니다. 영어의 문장은 명사, 대명사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을 주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구, 명사절과 같은 다양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명사구 주어를 쓰더라는 것을 배웠고요. 이번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요. 하나의 진술, 사실, 확실한 사실, 의문인 사실, 불확실한 사실을 주어로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뭐가 이렇게 많이 적혀 있네요. 뭐 접속사가 어떻고, 의문사가 어떻고, 관계대명사가 어떻고. 그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공부하자고요. 단어 공부하듯이 하자고요. 얘네들을요. 단어 취급하는 거예요. 접속사나 뭐 관계대명사나 의문사로 시작하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주어 자리에 안긴 문장 명사절을 형태를 외워주고 그것의 의미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마치 단어의 스펠링이 있고 뜻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안 하고 나니까 좀 찝찝한데 명사절이라는 건 뭘까요? 명사 자리에 안긴 문장이에요. 명사 자리에 안긴 문장. 꼭 주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동사 뒤로 이동해서는 목적어나 보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요 개념 정리를 뒤에서 먼저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형태와 의미를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명사구 주어 학습했던 것까지 나와 있네요. 그쵸? 요건 생략할게요. 자, 어떤 평서문 앞에 접속사 that을 붙이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안깁니다. that은 문장을 붙여주는 기능과 명사 자리에 문장이 붙었다는 더 큰 문장에 안겼다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서군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렇게 확정적 사실로 해석을 해주고요. whether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사실 의문사가 없는 yes, no 의문문이 이렇게 앞에다 접속사 whether를 붙이고 어순은 어떻게 하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꾸고 주어가 된 겁니다. 자, 그때 해석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불확실한 의미로 해석을 해줍니다. 불확실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or not을 절의 끝에나 whether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검은색이 안 보이겠네요. 원래는요. 주로 의문문이었던 거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었는데 의문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순을 바꿔줍니다. 주어 동사로요. 그리고는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 보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what는 의문사 what는 아니고요. 막연하게 것으로 해석이 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다른 관계대명사들과는 달리 명사 뒤에 문장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지가 명사입니다. 것이라는 막연한 의미가 있는 명사고 막연하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붙여주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동사인 것, 동사하는 것 요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그렇죠. 자, 단수 동사 앞에까지 의미 범위를 묶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나는 동사들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안긴 문장 명사절 안에 동사인 거고, 자, 두 번째, 주로 두 번째 단수 형태의 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됩니다. 그 앞에까지 딱 묶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왜 단수를 쓸까요?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 그렇고요. 또 하나 반드시 두 번째는 아닙니다. 이 절 안에 또 수식어 같은 것들이 절의 형태로 또 관계사절 같은 거 막 들어가면은 부사절 같은 거 들어가면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외에도 whoever, whatever, ever를 붙인 뭐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복합관계 대명사로 시작하는 안긴 문장도 주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요 예문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문처럼 여러분들도 빨리 뭐 해주셔야 돼요? 자, 대표 예문처럼 명사절 주어를 묶어내세요. 그리고 명사절 주어만큼은 해석을 해봅니다. That she likes you. 그녀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 얘 보세요. 그냥 평서문이잖아요. 평서문에 이렇게 명사 자리에 안길 땐 접속사 대설 앞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그것이 is certain 확실합니다. 명사구 주어 투부정사처럼요. 대절 주어도 어때요? 명사절 주어도 가짜 주어로 바꿔놓고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영어는 주어 뚱뚱을 싫어하거든요. 61번 보이시나요? Whether you will succeed or not in the future. 자, 이렇게 불확실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or not이 쓰일 수 있다고 했죠. whether 바로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네가 성공할지 말지는, 미래에 네가 성공할지 말지는 어떻다? Depends on your will. 너의 의지에 달렸다. 자, 동사 형태를 보면 이렇게 단수 형태의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 점 주의하세요. 자, 얘는요 안기기 전에 요거 했던 거예요. Will you succeed? 네가 미래에 성공할까? 네가 미래에 성공할까?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요 이렇게 주어 자리로 안기기 위해서 접속사 whether 앞에다 써준 겁니다. 됐나요? 딱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 알아보고 동사는 그렇죠. depends on이었습니다. 자, 62번 주어는요. 그렇죠. What you do today. 이 what은 무엇으로 해석을 뭐 해도 괜찮을까? 네가 무엇을 하는지는 뭐 그것도 괜찮지만 네가 오늘 하는 것이, 네가 오늘 하는 일이, 것이 좀 더 좋죠. 이 what는 관계대명사 맡은 거죠.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사고요. 뭐를요? All your tomorrows, 너의 모든 미래를, 너의 미래 전체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뒤에 예문들의 빨리 주어를 묶어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박스로 표시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주어는요. 그렇죠. What looks like bad luck. 해석해보세요. sometimes는 빈도부사입니다. 문장 맨 앞에 붙어있는 빈도부사인데 친구들 주로 sometimes부터 많이 묶더라고요. 해석은요. 그래요. 불운인 것처럼 보이는 것, 불운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거죠. look은 뒤에다 형용사를 바로 적어서 주어가 뭐뭐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명사를 연결하려면 중간에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라는 전치사 like를 써줍니다. 자, 동사는 may not be so bad.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64번 주어는요. 어디까지일까요? 단수 형태의 두 번째 동사가 주로 전체 문장의 동사다. 그러면 여기까지죠. 그렇죠? Who our next door neighbors will be 이거죠.
자, 얘는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거죠. Who will be our next door neighbors?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의주동의 어순이 바뀌어서 안겼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지가 is 단수 형태 동사 보이나요? My mom's biggest concern. 우리 엄마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자, 65번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까지죠? 그렇죠. 여기까지요. How the universe began.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는지는 can't be explained.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명확히요. 자, BPP 수동태죠? 앞에 이렇게 조동사가 붙어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자, 얘는요. 자, 한번 써볼게요. 원래는 요거죠. How did the universe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나요?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우주동의 어순으로 바뀐다. did는 사라지면서 원래 동사를 과거로 표현해 주더라. 자, 이제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냥 명사절 주어를 단어처럼 알아보고 빠르게 해석하면 그만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In making proposal. In making proposal. 뭐 할 때, 제안을 할 때. in ing는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in ing는요.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자, why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였었어요. Why you want to achieve your purpose. 왜 네가 너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지가 should be clear and logical. 어찌해야 된다?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야만 합니다. 됐죠? 67번 빨리 먼저 찾아주세요. 어딨나요? 그렇죠. ever로 시작하는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로 시작하는 안긴 문장은 여기까지죠. 아, 이게 아니었네요. 여기까지죠. 그렇죠? PPT를 쓰지 않다가 사용하니까 조금 아직은 낯섭니다. 자,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whoever, ever를 붙이면은 제한을 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야.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gossips to you. 너에게 험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막 뒷담가는 있잖아요. 그렇죠? 남을 막 험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gossip about you. 너에 대해서도 험담할 거요. 이거죠. 자, whoever는요.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anyone who 이렇게요. 오케이? anyone who gossips to you will gossip about you 이렇게요. 자, 그리고 동사는 will gossip이었고요. 68번은요. 주어는요. 그렇죠. 여기까지요. Whatever is begun in anger ends in shame. 자,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제한을 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is begun in anger. 분노로 시작된 건 무엇이든지. 자, whatever는요. 또 anything that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nds, 끝이 납니다. in shame. 어떻게 해요? 수치심으로 끝이 납니다. 화내면 쪽팔려. 뭐 이런 건가 봐요. 자, 잠시 뒤에 2-3 가주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